합병 시너지는 분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자산관리 WM입니다. 현대증권의 영업망과 KB국민은행의 PB네트워크를 결합하면서 WM 자산은 합병 당시 12조 6천억 원에서 올해 약 8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IB에서도 원래 강점이던 DCM을 지키면서 ECM까지 확장했습니다. (2015년) KB금융이 현대증권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윤종규 전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B의 100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쌓았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증권을 품은 KB증권은 정말 성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KB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핵심 자회사로 성장했지만 합병 직후의 업계 3위였던 자기자본 순위는 6위까지 밀렸습니다. KB증권도 컸지만 경쟁사들이 더 빠르게 벌크업한 겁니다. 다행히 올해 2월 7천억 원, 6월 말 기점에 1조 원 추가 증자를 받으면서 현재는 4위권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오늘은 통합 10년을 맞은 KB증권의 성과와 숙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벨 자본시장부 안윤혜입니다. 합병 전 KB투자증권은 자기자본 5,700억 원대의 소형사였습니다. 채권과 기업금융에는 강했지만 리테일 기반은 약했습니다. 반면 현대증권은 자기자본 3조 3천억 원대의 전국 95개 점포를 보유한 리테일 강자였습니다. 작지만 IB에 강한 KB투자증권과 크고 고객 기반이 탄탄한 현대증권을 합친 겁니다. 합병 이후 자기자본은 4조 1,134억 원으로 뛰었고 업계 3위에 올랐습니다. 연간 순이익 500억 원대였던 소형 증권사가 단숨에 초대형 IB가 된 셈입니다. 실적도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6,134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는 별도 기준으로만 3,429억 원을 벌었습니다. KB금융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대, 비은행 계열사 중에서는 43%에 달합니다. 과거 조연이었던 증권은 이제 국민은행 다음 가는 주연급 계열사가 된 겁니다. KB금융도 올해 KB증권에 1조 7천억 원을 증자했습니다. 잘 나갈 때 실탄을 더 넣겠다는 판단이죠. 초대형 IB 시대의 자기자본은 곧 영업의 총알입니다. 대형 인수금융과 기업금융들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KB증권은 그간 자본 확대가 더뎠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배당입니다. KB증권은 2017년 이후 KB금융에 약 1조 7천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의 절반 수준입니다. 독립계 증권사는 이익을 내부에 쌓아 자본을 키울 수 있지만 금융지주 계열사는 그룹의 자본 정책과 주주 환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용돈을 받긴 했는데 명절에 다시 드려야 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합병 시너지는 분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자산관리 WM입니다. 현대증권의 영업망과 KB국민은행의 PB네트워크를 결합하면서 WM 자산은 합병 당시 12조 6천억 원에서 올해 약 8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WM 영업수익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IB에서는 원래 강점이던 DCM을 지키면서 ECM까지 확장했습니다. KB증권은 13년 연속 회사채 대표주간 1위를 기록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LGCNS 등 대형 IPO를 맡으며 최근 2년 연속 IPO 1위 하우스에도 올랐습니다. 채권 잘하는 증권사에서 종합 IB로 성장한 건데요. S&T도 지난해 영업수익 4,577억 원을 기록하며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WM과 IB의 투톱 구조에 S&T까지 가세한 겁니다. 조직 통합도 상당 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합병 초기에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출신이 각자 대표를 맡는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였습니다. 직급과 보수, 복지제도조차 바로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요 보직에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뿐 아니라 외부 출신 인사도 고르게 배치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적을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각자 대표는 WM과 IB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원 배분과 의사결정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점은 각자 전문적으로 일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정말 각자 일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강진두 대표는 IB와 홀세일, 자본시장, 경영관리를 맡고 있고 이홍구 대표는 WM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데다 하반기 KB금융 회장의 인선도 예정돼 있어 단독 대표 전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KB증권은 지난 10년 동안 합병에는 성공했습니다. 작은 IB 특화증권사와 대형 리테일 증권사를 하나로 묶어 KB금융의 핵심 계열사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묻는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잘 합쳤느냐가 아니라 업계 최강자까지 갈 수 있느냐입니다.
자기 자본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각자 대표 체제 이후 또 한 번의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10년이 KB증권의 진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